질의응답에 앞서서 그러면 이제 인사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진아 연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프레스콜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썸씽 로튼이 워낙 즐겁고 유쾌한 작품이라 오늘 기분 좀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성수 음악감독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감독 편곡을 맡은 김성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15명의 배우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줄에 앉아 계신 강필석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각자 맡고 있는 역할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면 이제 첫 번째 줄 인사가 마치는 대로 정원영 배우부터 이어서 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셰익스피어의 그늘에 가려져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제 바텀 형제에서 형 역할 닉 바텀 역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닉 바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닉 바텀 역을 맡고 있는 하이라이트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양유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인 비아 역을 맡은 이채민입니다. 네, 닉 바텀의 오른팔 맡고 있는 비아 역의 뮤지컬 배우 안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의 씩씩한 아내 비아 역을 맡은 이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역의 윤지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익스피어 역의 서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에게 엉뚱한 예언을 해주는 노스트라다무스 역할의 정원영입니다. 네, 또 다른 노스트라다무스를 맡고 있는 남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수하고 또 굉장히 사랑스러운 포샤 역할을 맡은 장민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포샤 역을 맡은 이아진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를 사랑하는 포샤 역을 맡은 이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닉 바텀의 동생이자 어쩌면 셰익스피어보다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는 나이젤 바텀 역의 황순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젤 바텀 역을 맡은 임규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2019년 초연과 좀 비교해서 달라진 점 혹은 이제 재연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초연에 참여했던 배우들과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 신경 쓴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라이센스 작품은 최근에 많이 하지 않고 창작 위주로 했는데 썸씽 로튼은 처음에 대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쓴 거예요. 너무 잘 쓰고 너무 배울 것도 많을 정도로 아주 그 독특하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음악도 너무 좋고 아시다시피 라이센스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정말 썸씽 로튼을 간만에 보고 이건 정말 좋은 라이센스라서 이건 우리 관객들이 봐야 되겠다. 이거는 꼭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작품은 뭘 이리저리 고치면 잘 지은 집에 벽돌을 하나 빼면 뭐가 망가지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고칠 필요가 없어가지고 초연은 오직 원작에 충실하게 번역과 가사에 가장 중점을 두고 했어요. 아무것도 고치는 거 없이 그렇게 했고 이번 공연은 또 이 팀이 이 라이센스 팀이 좀 좋아서 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목에 힘이 없어요. 이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런 힘이 없으니까 이런 유쾌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두 걸음 걷고 무슨 이 단어를 바꾸기만 하면 죽일 거야 막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굉장히 쿨하게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맞는 캐릭터를 조금 만들자. 한국 관객들도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배우, 이 작품을 알아보고 선택해준 배우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배우가 가진 장점을 더 많이 끄집어내서 우리 작품하고 잘 덧붙여보자 라는 데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우리 배우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라이센스 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면서 각자 개성에 맞게끔 조금씩 다른 해석도 해보고 또 자기 맞는 옷을 입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번에 모두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제대로 딱 입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제가 김성수 음악 감독님께 이제 온 질문인데요. 이제 초연 당시 진행하셨던 인터뷰를 보시고 질문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썸씽로트는 언어 유희가 돋보이는 작품이라 말의 맛을 살리면서 음악까지 맞춰 나가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여전히 더 보완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많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좀 재연을 준비하시면서 변화를 시도하거나 좀 더 집중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때 많다라고는 했는데 다시 보완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잘 만들어져서 예, 손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한테는 그 해외 라이선스 똑같은 버전의 일은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뭘 바꿔달라고 들어왔나 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별로 바꿀 게 없었어요. 거기다가 황석희 작가님, 그다음에 우리 연출님, 연출부 이렇게 그리고 우리 초연 배우들 모든 사람들이 일단 이 구조를 너무 가사부터 해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잘 짜주셔서 제가 이번에 그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뭘 바꿔볼까 해서 살펴봤는데 이미 완벽한 것 같아서요. 원작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원래 프로덕션이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저희한테 먼저 뮤지컬은 한국 버전으로 새로 편곡하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미 초연 때 브로드웨이 버전하고 다르게 모든 곡을 새로 편곡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안점을 주었던 거는 그 한국 배우들, 그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의 템포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조금 고집스럽게 브로드웨이 템포를 고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한국 패치 배우들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템포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 정도만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주신 답변을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뭐 초재원에 관계없이 이제 모든 배우들이 좀 자신만의 캐릭터를 지닐 수 있도록 각자의 개성에 맞춘 이제 작업에 집중해 주셨다고 답변 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음악 같은 부분은 특히 이제 뮤지컬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이제 원곡의 방향을 이제 거스르지 않으면서 좀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뭐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다듬고 우리 관객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뮤지컬에 들어간 삽입곡이나 대사에 보면은 한국 관객은 알지 못하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있는데 한국에는 소개된 적이 없는 그런 게 나오면 한국 관객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지만 한국에서만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한국 관객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창작극 하나도 요만큼 넣고 또 성수김이 했던 작업 중에서 의미 있었던 작품도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살짝 성수킴이라니요. 저희 한 가지만 덧붙이면 저희 이막의 오믈렛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한국에 맞춘 템포라고 말씀드린 거에 이제 주안점은 그 곡에 뒀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연출님이 더 풍성하게
많은 달걀들이 나오게 연출해 주셨고 음악 템포도 그게 맞춰서 조금 많이 배우들이 편하게 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보내주신 질문에 이제는 배우분들한테로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께는 캐릭터별 공통 질문 또는 제가 이제 개별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닉 바텀 역의 세 분께는 개별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필석 배우님 앞으로 온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새 배우분들 중에 유일하게 초연부터 참여한 배우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난해 이제 닉 바텀 역으로 이제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요. 초연 당시 큰 상을 수상하셨기 때문에 재연에 참여하는 게 조금 부담될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재연을 준비하시면서 역할이나 작품에 대한 뭔가 관점이나 생각이 혹시 좀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연출님하고 음악 감독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어떤 뭐 저의 뭐 관점이나 어떤 생각들이 사실 재연을 한다고 이렇게 변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연을 하면서 이제 또 많은 이제 배우들도 또 참여를 하게 됐고 해서 또 너무 좋았던 작품은 어떤 그런 버릇이나 이제 관성으로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우들과 이렇게 만나서 호흡을 좀 새롭게 나누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이충주 배우님께 제가 질문을 넘기도록 할게요. 이충주 배우님 앞으로 온 질문들은 연기 변신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한 기자님께서는 출연 소식을 듣고 당연히 세익스피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닉 바텀 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제 평소 이충주 배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데 혹시 새로운 캐릭터인 닉 바텀을 도전하는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무겁고 좀 다크하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와서 형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해주셨어요. 공연을 하는 내내 한 번도 안 즐거웠던 적이 없었다고. 근데 제가 지금 늘 그걸 느끼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 저 이충주라는 배우에게 저런 면도 있구나라는 또 신선한 환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그게 잘 녹아들려고 열심히 닉 바텀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닉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배우였구나라는 어떤 마음들을 안고 관객분들이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매일 그렇게 공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나서 조금 더 긴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참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각 배우분들 앞으로 온 질문으로 제가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요섭 배우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11년 광화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뮤지컬 무대에도 데뷔를 하셨고 이제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특별한 해에 만난 썸씽 로튼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뮤지컬 데뷔 10주년이 되는 해에 제가 이렇게 밝고 유쾌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썸씽 로튼을 만나서 굉장히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멋진 선후배 배우분들과 또 멋진 연출진, 멋진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굉장히 호흡을 맞춰가면서 많은 관객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드리는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매번 공연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전히 10년 동안 꽤 많은 작품을 했었고 또 뮤지컬이 아니고도 다른 무대에 많이 서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이 모자라고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는 배우 양요섭이 될 테니까요.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당신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다고 노래하는 비아 역의 새 배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민 배우분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난해 뮤지컬 광화문 연가로 데뷔한 후 이번이 두 번째 작품입니다. 당시 맡았던 과거 수아도 좀 정의롭고 당찬 캐릭터였고
비아 역시 능동적이고 좀 주체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캐릭터, 특히 비아 역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바라보며 연기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 왔네요. 네. 그 이전에 맡았던 과거수아라는 캐릭터도 그 당시 그 시대의 평범한 여대생과는 사뭇 다른 당찬 캐릭터였고 지금 제가 맡은 비아라는 캐릭터도 그 당시에 여성에 대한 편견을 적극적으로 깨부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인데요. 비아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섬세한 내면 그리고 지혜로움, 현명함 그리고 어른스러움 그런 부분들이 돋보이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멋진 캐릭터인 비아를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미, 안유진 배우님 두 분께는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한 공연으로 비아라는 캐릭터가 첫 선을 보인 당시에 이제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이제 여성 캐릭터의 좀 고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틀을 깬 캐릭터를 연기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비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항상 틀을 깨는 작품만 해가지고요. 저기는 틀에 맞는 작품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지금 뭐 솔직히 지금 20대, 30대 여성의 여성상 뭐 이런 많은 그런 뭐 철학이나 개념들이 많이 성장한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 제 시점에서 비아를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뭐 지금의 그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본다면 1590년대인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남편이 힘들고 지친다고 할 때 그냥 여보 어떻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비아의 모습이 사실 저는 지금 현실에서도 어떤 분의 그런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뭐 사지가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타가 오는 그런 역할이고요. 저는 누구의 오른팔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오른팔이 필요하거든요. 저 어시스턴트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아는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면이 참 많은 캐릭터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뭐 남편이 집에 있는 돈통을 가지고 나가서 공연에 투자한다고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한다고요? 근데 비아는 이제 그걸 다 이해해주고 남편을 또 도닥거려주고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그 현모양처의 그 양처 어진 아내의 그런 굉장한 롤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아 사랑합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안유진입니다. 저 언니가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또 저희 둘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예? 왜 이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항상 결혼 생활에 한 번씩은 또 꼭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이렇게 와이프에게 주거나 그럴 때가 꼭 한 번씩은 찾아오잖아요. 그럼 경험을 한번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는 사실은 이거 하다가 연습을 하다가 한 번씩 눈물을 터뜨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둘은 정말 생활 연기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참 즐거운 작품인데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그런 캐릭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감사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캐릭터만큼 아주 멋진 두 분의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 스타답게 가장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이제 셰익스피어 두 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서경수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셰익스피어가 한편으로는 얄미우면서 동시에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스스로 바라본 셰익스피어는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어떻게 캐릭터를 소화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좀 셰익스피어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열등감, 자격지심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빌드업을 시작을 했고요. 겉으로는 이제 기고만장하고 아나무인에 막 지 잘난 것만 아는 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 보이지만 이제 속에서는 이제 그 자격지심으로 인한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 섬신부터 안에서요. 죄송합니다. 실존 셰익스피어 말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또 죄송합니다. 큰일 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진짜 못해요. 죄송합니다. 꼬이면 안 돼, 경수야.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했죠? 내면에 그래서 빌드업을 시작한 다음에 내 매력?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귀한 시간. 셰익스피어 그렇게 해서 빌드업을 시작했고요. 아주 섹시함과 귀여움과 땀난다, 큰일 난다. 그리고 여유롭지만 또 아주 까불까불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제와 인기의 중심에 서 있는 캐릭터와 이제 공통점을 가진 분이시죠. 윤지성 배우님 앞으로 온 질문입니다. 21세기 아이돌이 16세기 아이돌로 재탄생한 듯합니다. 혹시 스스로 느끼는 캐릭터와 자신의 닮은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실제 윤지성과 이제 극중 셰익스피어의 닮은 점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또 여유 있고 멋있고 자존감이 높은데 사실 사람 윤지성은 그렇게 자존감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셰익스피어를 연기하면서 조금 더 내가 이런 모습을 많이 배워나가고 닮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연습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연을 하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나를 아까 경수 형 말씀처럼 이 안에 자리 잡은 열등감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거와 비례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하는 것은 성공을 하고 나는 이 시대 최고의 락스타 아이돌이야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도 좀 많이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바로 이제 이어서 노스트라다무스 역의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통 질문으로 왔는데 이제 작품과 캐릭터를 대표하는 넘버 뮤지컬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패러디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남경주 배우와 정원영 배우님 두 분이 이제 참여하셨던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혹시 해당 장면을 선보일 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정원영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여했던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오히려 제가 할 때는 그냥 극중에 있는 노스트라다무스로서 하게 되고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우리 남경주 선배님이 하는 노스트라다무스를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고 울컥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언을 하고 본인은 과거에 그 작품을 다 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무대 위에 많은 시간 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 느낌을 보면서 또 이 뮤지컬의 매지컬의 맛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대에 임할 때보다는 선배님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울컥하면서 이 뜻깊은 순간을 뮤지컬 한 곡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원영 씨 말씀 들으셨듯이 저는 이렇게 멋진 배우들하고 함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이 우리나라 초연 창작이 아니고 이제 우리 나라 배우들로 초연을 할 때 공연을 봤는데
저 넘버 저기는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예, 그리고 나 저거 너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 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연출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배역에 의뢰를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면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마다 이것도 내가 했던 거네, 이것도 내가 했던 거네, 이것도 내가 했던 거네. 예,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제가 했던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야, 이건 마치 무슨 뮤지컬 박물관 같다. 예, 그리고 뮤지컬 이 작품 전체가 뮤지컬을 이렇게 헌정하는 그런 그 느낌의 작품 같다. 그래서 굉장히 늘 감동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멋진 후배들하고 이렇게 이런 작품, 유쾌한 작품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샤 역의 이지수, 이하진, 장민재 배우 세 분에게도 이제 공통 질문으로 드릴 텐데요. 이제 포샤 역시 지고지순함을 강요받던 전형적인 캐릭터에서 벗어나 이제 나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주체적인 인물로 특히 많은 여성 관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캐릭터인데요. 새롭게 합류하시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그리고 개성 강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혹시 특별히 신경 쓴 지점이 있으신지 이거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장민재 포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시를 굉장히 순수하게 사랑하지만 그 안에서는 욕망이 들끓는 되게 에너지틱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자꾸 연기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 포샤로서 생각이 많아지니까 너무 진지한 캐릭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장민재로서는 조금 생각이 많지만 무대 위에서는 조금 철이 덜 들어야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순수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나오는 분량은 조금 적을 수 있더라도 저희가 이 안에서 쏟는 에너지는 그에 버금가게 에너지를 쏟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체력 관리, 에너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하진입니다. 저는 초연 공연을 봤었는데요. 굉장히 너무 재미있어서 저 무대를 정말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재연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포샤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거침없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해낸다면 그 자체로 사랑스러우려 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그거를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포샤들과 또 함께 붙는 나이젤들도 함께 많이 도와줘서 재밌게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샤 역의 이지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동질감이 들고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거든요. 포샤는 어쨌든 주어진 환경 자체가 보수적인 청교도인의 딸로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왔을 텐데, 그 좋아하는 것을 못하고 같이 맞장구 쳐줄 사람이 없이 외롭게 자라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나이제를 만나면서 그 시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어떤 그런 여성 인물인 것 같고, 그래서 나이제를 사랑하는 마음과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반반이 되도록 딱딱 맞춰서 그렇게 연기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주신 답변이 뭔가 새로운 것을 좀 만들기보다는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그 특징 그 자체를 좀 닮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오래 기다리셨을 나이젤 바텀 역의 두 배우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영, 황순종 두 배우분에게 이제 드리는 공통 질문이고요. 아무래도 초연에 참여했던 임규영 배우와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황순종 배우, 이미 작품과 캐릭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서로에게 주고받은 특별한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우선 규영 형이 이미 나이젤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저도 그걸 사실 믿고 저 나름대로의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제가 느꼈을 때 대본을 느꼈을 때 처음 받았던 느낌들 그런 거를 좀 과감 없이 도전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규영이 형이 너무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 준 나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영향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초연을 하면서 제가 좀 저도 좀 순수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근 1년간 제가 제 마음속에 성질과 짜증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연습을 하면서 순정이를 보면서 저 하얀 친구의 저 순수함을 다시 한번 나도 이끌어내야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순수함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 순수 감사합니다. 답변의 결론은 황순종 배우는 굉장히 순수하다라는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이제 보내주신 질문들을 토대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쳤고요. 저희가 추가로 좀 질문을 더 드릴까 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연출님이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프레스콜도 많이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뭐 문화 선진국이 됐다, 뭐 K-팝, 뭐 K, 뭐 드라마 지금 다 이런 상황에 공연이라는 것도 다양한 개성을 가진 작품들이 다 서로의 어떤 매력을 가지고 골고루 시장이 여러 종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썸씽 로튼이라는 익숙하지 않고 좀 독특한 이 작품, 정말 기발하고 유쾌한 이 작품에 여러분들의 애정을 좀 많이 주시고 관객들이 많이 와주시게끔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뮤지컬 썸씽 로튼 프레스콜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